그래, 결혼하자. 너랑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이혼 동의서를 보면 그때 제가 믿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착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산골 마을, 그곳에서 저는 언제나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돕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게 제 역할이었죠. 감정을 표현하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저는 그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25살 도윤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는 참 착하다. 그게 좋아. 착하다는 말이 칭찬인 줄만 알았습니다. 결혼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둘이면 뭐든 할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태백을 떠나 낯선 도시로 가는 게 두려웠지만 그의 손을 잡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배웅했습니다. 서령아,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나 잘 살게.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지 않았고 화려한 예식장도 아니었지만 저는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도윤의 손을 잡고 서 있을 때 이제 제 삶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준비되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저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표현하지 않으니 그는 제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말을 안 해? 내가 알아서 다 해줄 것 같아?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백에서처럼 그저 견디면 될 줄 알았습니다. 틀렸습니다. 견디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균열은 점점 커져갔고 저는 그 균열 속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너 대체 뭐가 불만이야? 말을 해야 내가 알지. 도윤의 목소리가 좁은 원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릇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놓으면 깨질 것 같았으니까요. 아니, 이미 깨진 건 그릇이 아니라 우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결혼 3개월 차, 저희는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주말에만 만나고 예쁜 말만 주고받으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함께 사는 건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밥을 먹는 방식까지 모든 게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나 회사 가야 되는데.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야지. 이렇게 쌓아두면 어떡해? 오늘 저녁은 뭐 먹을 건데? 또 된장찌개야? 작은 불평들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설거지를 바로 하고 다른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서령아, 너 좀 답답하다. 왜 맨날 그렇게 말이 없어? 말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백에서 배운 건 참는 것이었지 싸우는 법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2줄이 나타났습니다. 임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나, 응? 뭔데? 이거, 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진짜야? 응. 우리가 지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가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기뻐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만 가득했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생각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 위에 손을 얹고 누워 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다시 붙들어 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임신 소식 이후 말다툼은 더 잦아졌습니다. 애 낳으면 누가 키워? 너? 나? 돈은? 내 부모님한테 도움 좀 받으면 안 돼? 내가 왜 매번 양보해야 돼? 너는 뭘 해준 게 있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외에는.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너무 쉬운 동의였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그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뱃속 아이만이 저와 함께 남았습니다. 새벽 3시 아랫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려는데 다리 사이로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손을 대보니 축축했습니다. 불을 켜고 보니 피었습니다. 아직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안 돼. 안 돼.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주소를 말하고 저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던 그 순간부터 제 몸은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고 밥을 먹을 수 없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안정이 뭔지 몰랐습니다. 혼자 남겨진 이 방에서 뱃속 아이와 단둘이 어떻게 안정을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가족은요? 태백이요. 너무 멀어요. 산모분 힘내세요. 곧 분만실 들어갑니다. 힘내라고요? 진통이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쉴 틈 없이 제 몸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태백에서 배운 대로 그저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으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맞는지도 몰랐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1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니, 10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숨을 쉬고 힘을 주고 또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 저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황급히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잠깐만요, 제 아기. 제 아기 어디 가요? 산모님, 아기가 조금 작아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해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말라고요? 1달 일찍 나온 아이. 2.3kg. 간호사가 알려준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제 손바닥보다 작은 생명. 다음 날 저는 휠체어를 타고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인큐베이터 안에 제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고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손을 유리에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이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산모님 들어가서 손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소독을 하고 조심스럽게 인큐베이터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제 새끼손가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이 작은 손가락, 이 따뜻한 온기, 이 약한 숨결, 제가 지켜야 할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안 할게. 엄마가 꼭 지킬게. 약속할게. 아이는 눈을 감은 채 제 손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10월 말 안양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퇴원한 지 일주일, 아이는 여전히 작았지만 제 품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3층 건물, 낡은 외벽, 녹슨 철문. 계단을 오르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에요. 보증금 500에 월세 45. 괜찮으시죠? 중개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좁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벽지는 곳곳이 뜯겨 있었고 바닥 장판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마저 흐릿했습니다. 여기요. 네. 여기로 하신다고요? 네. 여기요. 중개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곳이면 됐습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저와 아이만의 공간.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 아이 짐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것들은 모두 두고 왔습니다. 추억도 미련도 모두 그곳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첫날 밤 저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 날부터 부족한 살림을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중고 장터에서 식탁을 샀고 이웃에게 물려받은 아기 침대를 놓았습니다. 냄비, 그릇, 수저. 하나하나 장만할 때마다 이곳이 조금씩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걷지 못했습니다. 조사나 특유의 발달 지연 때문에 돌이 지났는데도 혼자 서지 못했습니다. 병원 갈 때도 장 볼 때도 저는 아이를 업어야 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몸무게가 무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아파. 아이가 한밤중에 울었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잠들 때까지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이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열이 더 오르면? 경기라도 하면? 119를 불러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인쇄소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눈을 뜨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일을 쉬면 돈이 끊겼고 돈이 끊기면 아이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서령아, 오늘 야근 가능해? 인쇄소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오늘은 좀 어려워요. 아이 때문에? 네.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대신 내일은 꼭 해줘야 돼. 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퇴근길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왔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서연이가 혼자 3걸음 걸었어요. 정말요? 네. 다른 친구들보다 늦었지만 정말 잘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뻐서, 그리고 미안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를 업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여전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서연아, 오늘 3걸음 걸었다며? 우리 딸 대단한데? 아이는 제 등에서 웃었습니다. 엄마, 좋아.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렸습니다. 이 낡은 빌라, 이 좁은 방, 이 부족한 살림.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여긴 우리의 세계였으니까요. 토닥, 토닥, 토닥. 아이의 등을 두드리는 리듬이 생겼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같은 세기로, 같은 속도로. 처음엔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이 리듬 없이는 잠들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도 이 리듬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토닥토닥. 아이가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올렸습니다. 토닥, 토닥, 토닥. 5분쯤 지나자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습니다. 잠들었구나. 조심스럽게 손을 떼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이제 제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제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내일 아침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떨어져 갔습니다. 주말에 만들어야겠다고 메모했습니다. 12시가 넘어서야 저는 소파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카톡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단톡방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어때? 오랜만에 보자. 좋아, 좋아. 어디서 만날까? 서령이는? 서령아, 너도 올 수 있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올 수 있냐고요? 올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아이를 재워야 했고, 주말 준비를 해야 했고, 무엇보다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미안, 나는 힘들 것 같아. 다음에 꼭.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 약통을 꺼냈습니다. 우울증 약이었습니다. 의사는 꾸준히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선생님. 물과 함께 약을 삼켰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약 때문인지 제 처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인쇄소일은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기계 소리에 놀라고 잉크 냄새에 어지러웠지만 이제는 능숙하게 용지를 넣고 인쇄물을 정리했습니다. 서령 씨, 이번 주 정산이에요. 사장님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두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느라 힘들지? 언제든 얘기해. 시간 조정할 수 있으면 해줄게.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세상이 모두 차가운 건 아니었습니다. 주말 태백에서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서령아. 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었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짐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반찬통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 멸치볶음, 장조림. 제가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이 어디 있어? 할머니 왔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보고 웃었습니다. 하미, 그래,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령아, 돈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 아빠,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잖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줄 아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택했다고 혼자 다 짊어질 필요는 없어. 우리가 있잖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셨고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방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까꿍, 깔깔깔. 어머니가 아이와 놀아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버티고 있구나. 저는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저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달랐습니다. 오전 6시 알람. 아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는 시간. 오전 8시 어린이집 등원. 오전 9시 인쇄소 출근. 오후 6시 퇴근과 동시에 아이 하원. 저녁 7시 저녁 식사와 목욕. 밤 9시 재우기.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집안일. 제 시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구인 공고를 보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급여. 하지만 매번 같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입니다. 가능하세요? 아이 하원 시간이 6시라서요. 아, 그러면 좀 어렵겠네요. 육아 시간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5번째였습니다. 이직은 불가능했습니다. 아이의 등하원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곳은 지금의 인쇄소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만 현실은 저를 이곳에 묶어두었습니다. 친구 민지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서령아, 너 요즘 어때? 연락이 너무 없어서 걱정됐어. 미안해. 바빠서. 다음 주 토요일 어때? 브런치 먹으러 가자. 오랜만에 수다 떨고 싶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토요일, 주말. 제가 밀린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반찬을 만드는 유일한 시간. 민지야, 미안. 나 주말에도 집안일 해야 돼. 집안일은 평일에 조금씩 하면 되잖아. 평일엔 시간이 없어. 그래. 알았어. 그럼 나중에. 그 나중이 언제일까요? 대화창을 내렸습니다. 단톡방 알림이 99로 쌓여 있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답장을 해야 하고, 답장을 하면 설명을 해야 하고, 설명을 하면 미안해지니까요. 친구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녁 아이를 재우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졌고 머리카락은 푸석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화장을 해봤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좋아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책 읽기, 영화 보기,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멍 때리기, 주말 오후 아무 계획 없이 산책하기. 다 사라졌습니다.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이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취미는 사치였습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저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업고 들어올리는 동작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아파? 아이가 제 손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안 아파.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만성 피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점심때면 졸음이 쏟아지고 저녁엔 기력이 바닥났습니다. 서령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동료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밤 아이가 잠든 후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자유롭게 연애하고 친구들과 웃고 꿈을 향해 달렸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리모컨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이게 나인가? 28살, 이렇게 늙어버린 얼굴이 정말 나인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깰까봐 이 모든 희생을 한탄하고 싶었습니다. 왜 나만? 왜 이렇게까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달랐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엄마라는 이름, 그 이름이 주는 무게를 저는 기꺼이 견뎠습니다. 아니, 견뎌야만 했습니다. 선택은 저의 것이었고 책임도 저의 것이었으니까요. 겨울이 깊어가던 12월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태백으로 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이는 제 무릎 위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건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눈. 그래, 눈이다. 예쁘지? 아이는 신기한 듯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하얀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3시간 후 태백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감고 손에는 털장갑을 끼고 계셨습니다. 서령아, 엄마. 어머니는 달려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한테 왔어? 어쩜 이렇게 예쁘니? 아미.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슈퍼, 낡은 버스 정류장, 골목길의 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집 냄새였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장작 타는 냄새, 그리고 오래된 가구의 냄새. 들어와. 춥지? 응. 좀 추워. 어머니는 아이의 외투를 벗기고 제 외투도 받아 걸었습니다. 거실에는 난로가 타고 있었고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어서 앉아. 고마워, 엄마.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구이. 제가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너 많이 말랐다. 응.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입을 떴을 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집밥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방에 눕히고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서령아, 앉아.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너 결혼할 때 말렸어야 했는데 너무 어렸잖아. 준비도 안 됐는데. 엄마, 그건 아니야. 엄마가 알았어야 했어. 너는 착하고 순한 애니까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할 거라는 걸.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내가 선택한 거야. 엄마 잘못 아니야. 그래도 어머니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서령아, 내가 이렇게 강한 아이인 줄 몰랐다.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었어. 알아. 다 알아. 혼자서 아무도 없이 매일매일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억눌렀던 모든 것을 쏟아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토닥, 토닥, 토닥. 제가 아이에게 해주던 바로 그 리듬이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 딸.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령아, 너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힘들 땐 우리한테 와. 알았지? 응.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내가 한 선택은 옳았어. 서연이를 지켜낸 거잖아. 실패가 아니라고요? 그 말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천장, 어릴 적 붙였던 야광별 스티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바람 소리,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때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혼녀가 아니었습니다. 실패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며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의 온전한 사람.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세상을 덮어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안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백의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셨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월세는 밀릴 듯 말 듯 간당간당했고 인쇄소 일은 고되었고 아이는 제 손길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졌습니다. 빌라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낡은 벽, 작은 방, 삐걱거리는 계단. 그 모든 게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엄마, 집이다. 아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가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우리 집. 그 단어가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월요일 아침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렸고 아이를 깨웠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서연아, 다녀올게. 엄마, 빨리 와. 응, 빨리 올게. 인쇄소로 향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고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서령 씨, 어제 잘 쉬었어요? 네, 덕분에요. 얼굴이 좀 밝아 보이네요.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밝아 보인다고요? 거울을 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점심시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단톡방 알림이 여전히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눌러봤습니다. 다들 잘 지내? 제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곧바로 답장들이 쏟아졌습니다. 서령아,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괜찮아. 바쁘지만 괜찮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퇴근길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서연이가 혼자 계단 올라갔어요. 정말요? 네. 천천히 하지만 혼자 힘으로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연아, 대단한데? 혼자 계단 올라갔어? 아이는 씩 웃었습니다. 응, 나 혼자 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예전엔 업어야만 했는데
이제는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넘어지지 않게. 응, 엄마. 계단을 오를 때 아이가 먼저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뒤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아이가 혼자 걷는 만큼 저도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를 재웠습니다. 토닥, 토닥, 토닥.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아이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서연아. 아이가 잠들자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구인 공고를 검색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조건들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더 나은 기회가 올 것이고 그때를 위해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안양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빛은 제 안에 있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다크서클은 여전했고 피부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너진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한서령, 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너는 잘하고 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고 아이는 아직 제 손을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숨이 막히던 순간에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절망했지만 다시 희망을 품었고 외로웠지만 결국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미래를 두려움 대신 가능성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다. 그 한마디가 제 새로운 삶을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내일도 알람이 울릴 것입니다. 아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일을 하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반복 속에서도 저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저는 한서령입니다. 아이의 엄마이자 저 자신이기도 한 사람. 오늘도 내일도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